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이별 앞에서 흔들리는 한 남자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장례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 했죠. 평생을 친구로 지냈던 강민이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지 고작 반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젊은 날의 꿈을 이야기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막연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강민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그렇게 그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저는 강민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걸까요?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저는 홀로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의 아내 수진. 늘 밝고 사랑스러웠던 그녀의 얼굴엔 슬픔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강민과 수진은 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우리는 종종 부러워했고 때론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은 강민의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수진의 텅 빈 눈동자에서 저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뭐라도 좀 드시죠. 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어 있는 그녀의 눈은 저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거대한 장막이 그녀를 온통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민이 남기고 간 아내 수진에게 알 수 없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민이 떠난 빈자리를 그 누가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과연 이 슬픔을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강민과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은 저에게 평생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했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 삶의 한 부분을 뜯어낸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수진. 그녀는 강민의 그림자 속에서 늘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수진은 맑고 순수한 미소로 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저였고 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수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풋풋한 삼각관계가 시작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민에게 양보하는 쪽이었고 결국 수진은 강민의 옆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며 저는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아련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요. 어쩌면 그 아쉬움은 지난 세월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든 채 저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민이 떠난 후 저는 종종 수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도리였습니다. 남겨진 그녀가 잘 지내는지 혼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을 뿐이었죠. 수진은 처음에는 제 연락에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과 함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짙게 깔린 목소리로 저에게 하소연을 시작했고 저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이끌림이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 하셨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괜찮기는요? 혼자 있으려니 강민 씨 생각이 더 나서 잠도 못 자요. 밤이 너무 길어요, 형님. 그녀의 목소리에서 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녀의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강민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수진의 외로움을 제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수진에 대한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친구의 아내, 그것도 이제 막 남편을 잃은 친구의 아내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질책하면서도 수진의 외로움에 대한 제 책임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제 마음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민과의 굳건했던 우정과 오랜 세월 숨겨왔던 수진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녀의 깊은 슬픔이 뒤섞여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 강민 씨 유품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하려니 엄두가 안 나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이죠. 언제 가면 될까요? 하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기회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망설임 속에 숨겨져 있던 제 본심이 그녀의 부탁이라는 명분 아래 용기를 얻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의 집, 저와 강민 그리고 수진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강민이 늘 아끼던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강민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친구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수진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감정.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강민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지독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강민이 남기고 간 아내의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서 오랜 시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와 연민일까요? 아니면 금기를 넘어서는 감정의 시작일까요? 차갑게 식어가는 친구의 그림자 아래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을 잡은 제 손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이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민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낡은 책들, 빛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수진 씨와의 연애 시절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까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강민과의 추억이자 동시에 수진 씨와의 이루지 못한 감정을 일깨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강민의 일기장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살짝 펼쳐본 일기장 속에는 수진 씨를 향한 강민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저에 대한 고마움과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수진이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그 녀석이 수진이를 잘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녀석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텐데. 스크랩에 둔 글귀들을 통해 강민은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강민이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수진 씨를 부탁했다는 생각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과연 제가 강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유품 정리가 끝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수진 씨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슬픔이 터져 나오듯 서럽고도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강민에 대한 그리움과 수진 씨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 탓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에 잠시 모든 것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가만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자 잊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수진 씨와 강민 그리고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 늘 강민의 곁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웃음을 바라보며 몰래 가슴 아리했던 저의 모습까지. 시간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려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민의 품이 아닌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민의 유언처럼 그녀를 보살피기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눈을 뜨자마자 제 품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 놀란 듯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수치심이 비쳤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힘든 시간이니까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말에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동정이었으며 어쩌면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진 씨의 삶의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저녁에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민이 없는 텅 빈 집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처럼 외로워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고 저 또한 그녀를 통해 강민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강민이라는 이름이 늘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강민 씨가 살아 있었을 때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돌발적인 질문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강민이가 늘 수진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죠. 아니요, 제 말은 강민 씨 말고 형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강민 씨보다 형님을 먼저 만났다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혼란과 함께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고백에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의 집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의 일기장 속에서 보았던 그의 믿음과 지금 제게 묻는 수진 씨의 질문,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드러낸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저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 그녀와의 관계. 저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진 씨를 친구의 아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안의 이기심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남긴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강민을 위로하며 강하게 버티고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강민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남긴 것은 제가 수진 씨를 오랫동안 몰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강민은 제가 수진 씨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그녀를 맡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저를 밤새 괴롭혔고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랑의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듯 했습니다. 강민 씨의 장례식 이후 수진 씨를 향한 저의 복잡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강민 씨의 믿음, 그리고 어젯밤 수진 씨가 제게 던진 질문, 그 모든 것이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랑의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듯 했죠. 수진 씨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거리 위 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메아리는 제 마음속 혼돈을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는 밤새 불타오르던 제 생각들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민 씨의 웃는 얼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수진 씨의 눈물 어린 얼굴과 그녀의 잊을 수 없는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민 씨보다 형님을 먼저 만났다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그 문장은 마치 금지된 멜로디처럼 제 귓가를 맴돌며 저의 모든 도덕적 경계를 시험하는 유혹적인 속삭임 같았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조차도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들렸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들은 비웃듯이 춤을 추는 듯했고 제 감정에 엉킨 실타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산만한 태도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 절친한 친구의 유령이 이제 그의 아내와 시작되는 은밀한 로맨스의 조용한 관찰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강민 씨에게 느끼는 슬픔이 이제는 저를 질식시킬 만큼 깊은 죄책감과 뒤엉켜 버렸지만 그 죄책감조차 수진 씨의 연약함이 피워낸 불꽃을 끌 수는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하루는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 찬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녀를 겁먹게 한 걸까요? 솔직했지만 다소 모호했던 저의 고백 수진 씨. 저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 그녀를 허용되는 선을 넘어설 만큼 밀어붙였던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고통스럽지만 안전했던 친구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고 어두운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제 내면의 어떤 부분은 그녀가 전화 걸어주기를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우리 둘의 공유물임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뜨자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지난밤의 감정적인 폭풍 후에 이 평범한 질문은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아직요. 수진 씨는요?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에 강민 씨가 좋아했던 그 국밥집, 저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요. 그 국밥집, 그곳은 바로 우리의 장소였습니다. 저와 강민, 가끔은 수진 씨도 함께 했던 곳,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함께 나눴던 꿈,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던 밤샘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수진 씨와 단둘이 그곳에 가는 것은 의도적인 역사 다시 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추억 위에 새로운 추억을 새기려는 대담한 시도,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우리의 원래 역동성에 포함시키려는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익숙한 돼지국밥 냄새가 공중에 무겁게 깔렸고 저를 순식간에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약간 덜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투명하고 연약하며 지독히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어 날씨나 우리 일그녀에게는 일거리 부족과 같은 안전한 주제들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말없는 질문들, 그리고 남아있는 긴장감이 마치 실체처럼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술김에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죠? 수진 씨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손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손수건 끝을 초조하게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심연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아니요, 수진 씨. 엉뚱한 소리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고 그녀의 눈은 충격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채 커다래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진 씨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강민이 만나기 전부터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그 단어들이 거칠고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렵고도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복잡함을 가진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의 눈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슬픔뿐 아니라 그녀의 말 못할 그리움, 숨겨진 후회,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린 위안과 애정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강민 씨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도 그랬어요. 그녀의 고백은 쓰나미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덮쳐 남아있던 모든 의심과 저를 충성심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모든 도덕적 나침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수진 씨만이 보였습니다. 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녀의 아픔, 제 수십 년간의 침묵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녀의 말 없는 사랑. 우리는 말 없는 감정의 안개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슬픔과 되살아난 욕망 속에서 형성된 깨지기 쉬운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밤 공기는 상쾌했고 다가오는 가을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차를 세웠을 때 그녀가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실래요? 그 초대는 질문이자 간청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림길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강민 씨, 우정, 결혼의 신성함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말 못할 갈망으로 멍들고 아파하던 제 심장은 이미 선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껐습니다. 집안은 지난번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민 씨의 유령 같은 존재가 울리지 않았고 새로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울었던 그 소파, 잠시 모든 것을 잊은 채 제 옆에서 잠들었던 그 소파. 이번에는 잠든 척할 필요도, 술 취한 채 혼미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정에 휩싸인 두 사람이 심오하게,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는 어떤 것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물 2잔을 따랐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잔을 제게 건넸고 우리의 손가락이 스치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질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순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공중에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존재처럼 떠다녔습니다. 제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절박한 갈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저 자신의 고통까지 덜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벽난로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강민 씨가 수진 씨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그의 눈은 마치 저를 직접 쳐다보는 듯 말없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억눌렸던 죄책감이 새로운 힘으로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이한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공유된 짐을 말없이 인정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알아요,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녀의 말은 죄책감의 베일을 꿰뚫고 들어와 냉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강민 씨는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의 기억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삶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저는 그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종류의 생존이었을까요? 무덤 위에 세워진 생존? 죄를 지으며 시작된 생존? 질문은 끝이 없었고 해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속에 감싸인 수진 씨를 보며 저는 무섭도록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함께였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금지되었지만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사랑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강민 씨의 유산의 무게는 한때 위안을 주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 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 속에 가두는 무거운 수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그림자로부터 전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갈망에서 비롯된 이 위험하고 연약한 균형이 우리의 새로운 복잡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체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도덕적 갈등, 내면의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끌림에 가려져 흐릿해졌습니다. 앞길은 불투명했고 잠재적인 고통과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수진 씨를 놓아주고 다시 그 짓누르는 고독 속에 가두는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참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본능과 절박함에 이끌려 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고 이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함께 이 이야기를 써나가야 했습니다. 강민 씨의 그림자 아래 수진 씨와 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슬픔과 공허함이 지배했던 공간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어쩌면 어렴풋한 기대감 같은 것이 감돌았습니다. 강민 씨가 늘 앉던 자리, 함께 웃고 떠들던 거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함께 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건 아닌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도 저는 수진 씨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보듬고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친구의 아내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빚어낸 위태로운 동맹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 강민 씨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온기가 그 차가움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환히 비추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잠든 수진 씨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강민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평생의 친구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강민 씨에게 제가 저지른 일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을 건너버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하지만 깊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저는 출근 대신 매일 수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강민 씨가 없는 집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강민 씨에 대한 슬픔을 토로할 때면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민 씨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강민 씨가 좋아했던 음식점에서 몰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점차 익숙해져 갔고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강민 씨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저는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관계는 강민 씨의 죽음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 같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상주와 조문객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나 강민 씨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서 저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와는 다르게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완벽함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동시에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강민 씨를 잃은 슬픔과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강인함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강민 씨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와 있었고 강민 씨의 영정 앞에서 말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의 모든 감정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수진 씨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강민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더욱 뜨겁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책감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범과도 같았습니다. 강민 씨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만큼은 강민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강민 씨의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옆에서 그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일 당일 저는 조용히 식당 한켠에 앉아 강민 씨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 씨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형동 씨, 강민이가 자네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는데 자네가 있어 수진이가 그래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수진 씨는 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그 손길 속에서 저는 그녀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강민 씨의 어머니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일이 끝난 후 우리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우리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당신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픔의 독을 품고 있는 이 관계는 강민 씨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둘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강민 씨의 기억은 우리 사이에 투명한 장막이 되어 모든 순간 우리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공개할 용기가 없었고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비밀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비극적인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강민 씨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고난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 씨의 기일 밤, 수진 씨의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수진 씨, 이제 당신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강렬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책감의 굴레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직장에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했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수진 씨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영화를 보고 강민 씨가 심어놓은 화분을 함께 돌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늘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햇빛을 피해 숨어 피어나는 들꽃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언제 꺾일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강민 씨의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느 날 강민 씨의 오랜 친구인 철수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늘 강민 씨와 저 그리고 수진 씨가 함께 모여 술잔을 기울였던 모임의 중심축 같은 존재였습니다. 철수는 반갑게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야, 김 사장.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수진 씨는 잘 지내시고? 강민이 떠나고 나서 혼자 많이 힘들겠어. 자주 좀 찾아뵙고 그래야지. 철수의 무심한 한마디는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수진 씨를 자주 찾아뵙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응, 철수야. 수진 씨 잘 지내? 나도 바쁘긴 하지만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있지. 강민이 친구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우리 강민이가 자네를 그렇게 믿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진 씨 또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의 어머니가 가끔 수진 씨의 집을 방문할 때면 우리는 마치 간첩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집에서 나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침대 아래에 숨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강민 씨의 어머니는 자네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을 텐데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 라고 말하며 수진 씨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저와 그녀 사이의 비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생활은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의지하는 감정도 커져갔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불안정한 평화였습니다. 밤늦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면 수진 씨는 종종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까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관계를 어떻게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저 역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 씨의 유산을 잃고 싶지 않았고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 파멸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 씨를 향한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세 개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은 강민 씨의 기억에, 다른 한 발은 수진 씨와의 금지된 미래에 걸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의 집에서 강민 씨의 여동생 지영 씨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장을 보러 잠시 나간 상태였고 저는 수진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연 순간 지영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왜 여기 계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강민이 없는 이 집에 내가 왜? 수많은 생각이 찰나의 순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지영아, 오랜만이네. 수진 씨가 집에 잠깐 들러달라고 해서 뭐 도와줄 일이 있나 해서.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도와줄 일이요? 어떤 일이요? 지영 씨의 질문은 마치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색했고 그냥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충분한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수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지영 씨의 대치 상황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형님은 제가 부탁해서 잠깐 들러주신 거야. 이것 좀 옮겨달라고. 수진 씨는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저에게 장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치 있는 대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뭔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수진 씨의 말을 일단 믿는 듯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전 그냥 언니 잘 지내나 해서 들렀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영 씨는 인사를 하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지영 씨가 떠난 후 수진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휴, 정말 깜짝 놀랐네요. 시겁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아찔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들키겠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강민 씨의 그림자 아래서 숨어 지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언젠가 빛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우리의 사랑을 구원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제로 만들 파국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와의 짧은 만남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비밀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였죠.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특히 가족들의 시선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저와 수진 씨를 동시에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사랑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하지만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강민 씨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 숙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영 씨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수진 씨와 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닌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사랑을 영원히 감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의 진실을 밝힐 것인가. 지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수진 씨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둘 다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는 강민 씨를 향한 죄책감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쳐요. 그리고 강민 씨에게도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건 결국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강민 씨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 씨. 언젠가는 밝혀야 할 일이야. 어차피 이렇게 숨어봤자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강민이에게도 솔직해지는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과 고통도 함께 견뎌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감한 결정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더 큰 파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물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강민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민 씨의 어머니는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 웃음이 곧 차가운 경멸로 변할 것을 알기에 제 심장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민 씨의 죽음 이후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곁에서 위로하며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점차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김서방, 자네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강민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자네들이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물컵을 던졌고 우리의 얼굴에는 배신감 어린 눈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수진 씨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2번 죽이는 년. 너희 둘은 우리 강민이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천벌을 받을 거야. 어머니의 격렬한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들으며 쫓겨나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민 씨의 가족에게 준 상처와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 씨의 여동생 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지영 씨는 전화를 통해 우리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형부,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죽은 오빠를 2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관계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가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친구처럼 지냈던 강민 씨의 동생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순식간에 강민 씨의 지인들과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 역시 강민 씨의 인맥을 통해 쌓았던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비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얻었습니다. 낮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밤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형님, 이대로 우리 괜찮을까요? 수진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 씨.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개월, 아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변두리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바빴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조용하고 소박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세상의 시선과 비난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축복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강민 씨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그의 영정 앞에는 여전히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강민 씨의 영정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아, 나 수진 씨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야. 수진 씨는 제 옆에서 말없이 강민 씨의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슬픔과 절망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강민 씨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민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비난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 친구들의 우정,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멸적인 결말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그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갈등과 오해 속에서 불신과 미움을 넘어선 포용과 이해,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강민 씨의 죽음은 우리에게 비극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열정과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강민 씨의 기억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등대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드라마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쩌면 강민 씨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수진 씨의 행복이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